미국 집값 사다고요? 그 말만 믿고 미국에 가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집은 사 보이는데 하루가 비싸질 수 있어요. 평수는 커지는데 인생이 잔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저 미국에서 살아봤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진짜 그럴듯해요. 자고 있고 뒷마당 있고 방도 넓고 화장실도 두 개 있고 한국 원룸이랑 비교하면은 그냥 미국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집 안에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이상한 고립감이었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룸메이트 크리스가 부엌에서 시리얼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말해가지고, 야 헨리야, 이 집 서울 원룸보다 싸잖아. 저도 웃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그 순간 창 밖을 봤는데요,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편의점 불빛도 없고 사람 지나가는 소리도 없고 학생들이 웃는 소리도 없고 어떤 할아버지가 박스 긁고 가는 모습도 없고 그냥 도로, 어둠, 축자된 자들.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 집은 사다. 근데 왜 이렇게 세상 그때 사는 것 같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집값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집값이 싸다는 말에는 가끔 이런 문장이 숨어 있어요. 여기는 싸요. 대신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는 넓어요. 대신 사람 만나려면 너 운전해야 돼요. 여기는 조용해요. 대신 너무 조용해서 밤에 사람 냄새가 안 나요. 한국에서는 미국 집 사진만 봐요. 잔디밭, 자구, 금부가, 금냉장고. 그리고 말하죠. 야 헨리야, 와, 미국은 저 가격에 이런 집을 사네? 맞아요. 그런 집 있어요. 근데 치약 하나 사러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친구 만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밤에 그냥 걸어 나가고 싶을 때는 뭐갈 데가 있는지, 그건 사진에 안 나와요. 제가 미국에서 한 번은 작은 물건을 사려고 했어요. 치약이었는지 배터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바로 사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한테 말해가지고, 야, 그냥 걸어가도 되지. 크리스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니 말했어요. 헨리야, 뭔 소리야? 걸어? 왜 걸어? 제가 말했죠. 뭐 한 20분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선 아무도 안 걸어. 그 말이 아직도 엄청 또렷하게 기억하네요. 아무도 안 걸어. 그건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동네가 사람 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차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길을 걷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고 밖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동화하는 곳이고, 그러면은 그 근집이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집이 아니라 예쁘게 구겨진 상자처럼 보여요. 아는 변화인데 문을 열고 나가면은 삶이 끊겨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그쵸? 제가 처음 한국에서 살던 방은 진짜 작았어요. 캐리 하나 열면은 방 전체가 망가지고 빨래 건조대 펴면은 갑자기 집이 장애물 코스가 되거든요. 한 번은 한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민준이가 놀러와서 방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해가지고, 야 헨리야, 여기는 감옥이 아니야? 저도 웃었어요. 솔직히 맞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방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3분 안에 세상이 열렸어요. 팝집 있고 카페 있고 약국 있고 버스 있고 편의점 있고 누가 전화로 너무 크게 사오고 있고 페달 오토바이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지나가고 어떤 아주머니가 길에서 누구한테 잔소리하고 있었어요. 시끄럽죠? 복잡하죠? 가끔 진짜 피곤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때 제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내 방은 작은데 내 하루는 더 크다. 미국 집은 걷는데 내 하루는 자꾸 좌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는 건 벽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집 주변의 시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직장 가져가는 시간, 병원 가져가는 시간, 친구 만나러 가는 시간, 장 보러 가는 시간, 밤에 걸어도 되는 시간, 나이 들어서 운전 못하게 됐을 때 삶. 이게 전부 집값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집값 환장은 그걸 싹 빼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게 보이죠. 삶의 비용은 삭제했으니까요. 현질만 빼면은 계산은 항상 깔끔하거든요. 저는 한국 집값 문제가 작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 너무 힘든 건 알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얘기만 나오면은 분위기가 바로 무거워지잖아요. 집 하나 때문에 결혼, 출산, 대출, 부모님 기대, 직장 선택까지 전부 엉겨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헨리야, 한국은 집이 없으면 사람 지급을 못 받아. 그 말 듣고 저는 바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건 농담으로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주거 압박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집값은 반드시 고쳐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고통 때문에 미국을 너무 쉽게 낭만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고통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한국의 고통은 가격, 밀도, 비교, 압박이에요. 미국의 고통은 거리, 유지비, 보험, 세금, 자동차, 고립감이에요. 큰 지붕이 좋아 보이죠. 그 지붕이 세면은 갑자기 인생 수업이 시작이에요. 뒷마당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쵸? 중간마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차고 좋아 보이죠? 차가 없으면은 그 차고는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그 사회에 너한테 보내는 동지서예요. 계속 운전하세요.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산다는 건 집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차 중심 생활을 같이 사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이 안 보이는 풍경을 같이 사는 거예요. 모든 약속이 이동 계획이 되는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천국일 수도 있죠. 조용한 건 좋아하고 넓은 공간 좋아하고 사람 많은 건 싫어하면은 정말 잘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이 서울의 압박에 지쳐서 미국 집 사진만 보고 저기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순간 말리고 싶어요. 사진은 병수를 보여주지만 밤 10시에 공기는 안 보여져요. 부엌은 보여주지만 집 밖에 지목은 안 보여져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이상했던 건 여러분, 가끔 너무 조용하다는 거여서요. 평화로운 조용함이 아니라 뭔가 빠진 조용함. 한국에서는 밤에도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는 학생,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아파트 문 앞에서 4인 배달봉투, 누가 방금 놓고 간 택배. 뭐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워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고, 그냥 옆집 소리 들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눈치 보이고, 그냥 아파트 안에서 남의 인생이 너무 가까워요. 근데 그 가까움 안에 이상한 보호막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귀찮은데 바로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진되는 순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겨요. 집 앞 편의점, 늦게까지 켜져 있는 약국 불빛, 뭐 바로 오는 버스, 문 앞까지 오는 배달, 카페 앉으면은 뭐 옆자리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짜증났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 이건 그냥 편리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회가 아직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미국식 넓은 집은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그 넓다는 말에 취하면은 가까움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까움은 좁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까움은 접근성이에요. 비구는 안에도 달을 물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부모님이 늙어도 집 밖 5분 안에 뭐가 있는 것, 돈이 많지 않아도 도시 안에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 이게 사라지면은 나중에 돈으로 다시 사기 너무 어려워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즘 브리즈번에서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캥거루 포인트 근처에서 강 건너편 집들을 보면은 진짜 예쁜 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조용하고 깨끗하고 영화처럼 완벽해요. 저도 잠깐 흔들려요. 와, 저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근데 바로 질문이 올라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집 크기일까? 아니면 문 열고 나갔을 때는 바로 살아있는 세상일까? 한국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집값이 싸다 비싸다 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다는 집이 나한테 뭘 포기하라고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뭐 시간을 포기하라고 해요? 아니면 운전을 강요해요? 사람을 멀리 터요? 아니면 밤길을 비워둬요? 그러면 그 집은 산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정보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집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집 때문에 인생 전체가 벌받는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고친다고 미국식으로 가면 안 돼요. 넓은 집만 보다가 도시의 생면을 버리면은 그건 해결이 아니라 교환이에요. 비싼 감옥에서 넓은 외딴 상자로 옮기는 곳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을 무조건 좋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을 살아봤고 한국을 살아봤고 지금 호주에서도 매일 비교하면서 느껴요. 한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라가 가진 접근성을 너무 싸게 봐요. 작은 집이어도 삶의 밖으로 이어지는 구조, 물병은 많아도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리, 피곤하고 복잡해도 혼자 고립되지 않게 만드는 도시.
이건 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서양은 이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차가 필요해지고, 조금씩 동네에서 사람이 사라지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 댓글창에서 또 미국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집값은 사잖아, 헨리야 라고 말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집은 진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는 세상이 아직 거기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한국이 지켜야 할 건 작은 방이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한국이 지켜야 할 건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직 사람이 있는 나라예요. 미국 집은 사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집은 사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집은 산 게 아니라 이미 사라진 삶의 할인 가격일 뿐이에요.